부산에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산의 가장 번화가인 곳이지. 이곳에는 그 오피스텔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온 거야. 그런데 이 건물이 통째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? 개별 호실마다 따로따로 나온 거지. 그런데 이 건물에 그 개별 호실이 몇 개가 있느냐? 14층 건물인데 자그마치 102개가 있는 거야. 엄청 많지. 소유자가 한 명인 거지.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신축을 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전세를 다 놓았는데 전세를 놓기 전에 이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야.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적게는 7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1천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어. 근데 이제 이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상태에서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. 즉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 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 되는 그런 세입자가 되는데,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찰자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전부 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2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생긴 거지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는지 이 형아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. 중개업자가 한 명 간여가 되어 있었어. 이 중개업자는 그 서면에 롯데백화점 옆에서 이제 중개업소를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모 방송에도 부동산 관련 방송에도 나와서 이제 인지도를 올렸던 그런 사람이거든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중개를 했단 말이야. 그런데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지. 이 건물에 대출이 있지만 괜찮다. 이 건물이 오피스텔이 102개가 되는데 이 건물이 얼마겠노? 못해도 100억 이상이다. 그런데 전세 보증금 뭐 1, 2억 못 줄 것 같나? 괜찮다. 아무 일 없다.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?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지. 세입자들한테.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그럼 중개업자가 저렇게까지 뭐 장담을 하는데 별일 있겠어? 하고 이제 그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거야. 그런데 그 집이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들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전부 다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고, 이 세입자들은 그 중개업자를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어.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중개업자가 처벌은 받을지언정 돈이 없는데 뭐 백제라 이렇게 나오면 그 세입자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지. 그래서 이 물건이 현재 56개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어. 나머지 40개가 넘는 물건들은 낙찰이 되었고 그 56개 정도 되는 물건들이 지금 반값 정도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어.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.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이 참 많아. 그런데 다들 비슷한 것 같아.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한테 세를 줄 때 월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받는 거지. 그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출금에다가 그 보증금까지 전부 다 받았으면 집값 이상의 돈을 다 이미 회수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는 손해밖에 없지. 하지만 세입자들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부담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살다가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이 헐헐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. 지금 이 물건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반가까지 떨어져 있거든. 51%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야.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.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도 입찰을 하려고 하고 뭐 10개씩 20개씩 입찰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. 이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형아가 얘기를 해줄게. 자,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.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잖아. 아파트를 샀어. 그러면 그 집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.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법원에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. 인도명령은 그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집을 넘겨달라, 인도해달라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건데, 그런데 이런 결정이 보통은
신청을 하고 나서 3, 4일이면 바로 결정이 나.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이 팔리잖아. 그러면 이 물건들이 전부 다 팔릴 때까지 그 인도 민영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. 102개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은 80% 금액이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물건은 64%에 낙찰되는 것도 있고, 어떤 물건은 50%에 낙찰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. 하지만 이렇게 이제 모든 물건이 다 낙찰되고 나서야 법원에서 이 집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지. 자,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나서, 낙찰받고 나서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.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. 하지만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내가 낙찰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한 뒤에 내 소유의 집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로부터 사용료는 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. 그리고 이렇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피스텔은 지금 얘기를 한 대로 51%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 좋아. 그리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돼.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려고 이 물건을 노리고 있어. 잘만 받으면 수익률이 20%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이 물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.